원하는 건 알아. 돈 때문에 결혼할 뿐 헛소리는 그만해. 당연하지. 너처럼 가난한 미혼모라서 남편이 죽은 뒤에도 맴돌고 있는 건 매일매일이 귀찮아. 엠마 35세 나 같은 3살짜리가 나한테 이런 못된 말을 던진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는 엄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셔서 엄청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자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항상 행복했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느낀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대학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엄마가 대학에 가자고 했을 때 포기했다. 엄마가 23살에 결혼해서 고등학교 때 25살에 나를 낳았다는 게 너무 기뻤다. 43살 엄마는 여전히 씩씩했다. 난 아직 젊고 건강하다. 미약 꿈을 쫓아라. 돈 때문에 포기하면 아플 텐데.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때문에 학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없이 큰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5년 안에 엄마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일했다. 행정조교로 승진해 월급도 받고 엄마를 모시고 여행도 가고 물건도 샀다. 그녀는 2년 후 그녀가 원했던 안마 의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때문에 비서로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아들인 아단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자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남편을 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고 외아들을 잃은 벤자민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나는 계속 비서로 일했고 분명히 상심한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슬픔 속에서도 한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엠마는 결혼 후 동거하면서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를 금방 알아차렸다. 엠마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 남편과 관련된 블러드에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느 날 학교에 아버지가 재혼하셨다. 엠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물려받겠다는 쓸데없는 농담을 했다. 엠마는 어떤 은밀한 동기도 부인했지만 그녀의 말은 씁쓸한 맛을 남겼습니다. 사랑과 상실에 대한 그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의 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엠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내가 떠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지만 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과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집이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엠마 플러스 같은 사람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추억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었다.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는 엠마가 그를 어머니로 둔 것보다 룸메이트처럼 느껴진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베냐민이 출장 중일 때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이 바쁜 벤자민에게 주고 싶어서 걱정을 너무 혼자 간직하고 있던 엠마는 벤자민이 옆에 있을 때 매우 다르게 행동했다. 벤자민이 출근할 때 그녀의 성격에는 양면이 있었던 것 같았다.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를 위해 에단을 돌봐줘. 베냐민은 엠마가 따뜻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에단도 자신에게 소중하며 베냐민이 사라지면 베냐민이 그를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의 태도가 바뀌어 미소가 희미해졌고 그녀는 함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친구나 영화 보러 갈 계획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벤자민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불필요하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고 당신이 아무 말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걱정하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테니 조용히 공부하세요. 집에서는 매일 괜찮아.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지만 벤자민은 익숙해진 후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 중심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엠마는 아버지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베냐민은 어렸을 때부터 엠마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여 아버지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베냐민이 관리하는 회사는 양할아버지의 유산이었고 그의 리더십하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으로 수억 달러의 연간 수익 베냐민은 항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베냐민이 어렸을 때 상대의 매일 직장에서 지친 것을 보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불필요한 추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감을 느꼈고 벤자민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대기업의 전형적인 머리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항상 너무 편안했고 그녀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아빠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어. 항상 간식이 있었어. 남편이 으쓱 웃으며 큰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에 대해 존경했다. 그들은 나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었고 엠마가 때때로 내 방식으로 비웃음을 던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나는 그녀가 종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울리고 있던 전형적인 시어머니의 농담으로 무시했습니다.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녀의 비꼬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엠마의 사치스러운 지출은 저의 검소한 성격을 고려할 때 약간 귀찮았지만 베냐민이나 남편 모두 걱정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각을 계속했어요. 엠마가 여유로운 태도로 쇼핑과 사치를 즐기는 모습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엠마 벤자민은 잘 행동해도 응원해주세요. 정말 외로워요. 왜 당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들어야 애원했어요. 당신이 상속을 위해 우리 가족에게 들어가려고 하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에단이 떠났으니 너도 떠나는 게 어때?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베냐민은 내가 필요한 만큼 오래 머물 수 있다고 말했고 엠마는 나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내가 벤저민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엠마의 짜증은 점점 커져갔고 그녀의 비꼬는 말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상처를 입혔습니다. 항상 벤저민 옆에 있었어요. 엠마는 내가 그를 조종하여 나에게 재산을 주려고 한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남편 없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벤저민이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미혼모 집으로 엠마의 빈정거림을 참기보다 엄마가 올해 60세가 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을 때 벤저민이 쓰러지자 내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회사에서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벤자민이 그의 후임자들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상황이 즉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엠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너무 빡빡했습니다. 최근에 게 무슨 말이에요?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들고 비용이 삭감되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엠마 작년에 술에 취해서 남편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에 따르면 전날 밤에 거친 소풍은 엠마 지출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베냐민이 마침내 아들의 3번째 기념관을 놓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냐민은 분노하여 엠마의 접근을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베냐민 자신이 회사의 재정 손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에단이 그를 강타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베냐민은 무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었다. 회사를 세우는 농담을 정당화한다. 나는 진심으로 몰랐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고 오래 말하고 있다. 의사가 그가 100일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긍정적이다. 뉴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엠마는 벤자민이 그를 둔하고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듣고 콧구멍이 터져나갔습니다. 베냐민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자금을 지원해왔고 최소한 그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는. 엠마는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빚을 지게 된다면 재산을 정리하고 돈이 떨어지기 전에 떠나는 것이 현명할 뿐입니다. 정말로 벤자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버릴 생각이신가요? 저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아픈 노인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의지가 사라지고 떠나기 전에 내가 할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엠마가 마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처럼 말한 말이 나를 혐오감으로 가득 채웠지만 그 대화가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베냐민의 건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더 나쁘게도 그는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만에 벤자민의 목소리가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메아리 쳤고 죽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어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회사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가 나를 위해 빚을 지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산이 모두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벤자민이 최근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너무 안타깝게 들리네요. 당신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지라도 난 어떤 상속보다 벤자민이 살아남는 더 선호했을 거예요. 고귀한 척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벤자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한 향기는 돈뿐이었습니다. 엠마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벤저민의 곤경을 생각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낯선 사람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틀 후 벤자민의 장례식에 걸렸습니다. 회사 행사에 웅장함 없이 간단한 서비스를. 그의 뜻에 따라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엠마의 미스 전화가 몇 통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고 갑자기 내 직장에 EMT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널 찾았어.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고. 엠마 뭐가 필요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해서 제외됐어야 했다고 수많은 전화를 했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는 잘 눌렀고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엠마가 당신이 장례식에 낯선 사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가족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사람 참석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낯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엠마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낯선 사람은 당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했습니다. 베냐민이 아프고 바이든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엠마가 질문했습니다. 엠마는 그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벤자민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혼을 확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벤저민이 요청한 대로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실제로 엠마는 이제 벤자민이 과거에 대해 털어놓은 과거에 우리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회사의 위태로운 상황에 그는 잠재적인 부채가 두려웠고 그들이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위해 더 겸손한 삶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엠마가 이를 통해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랐지만 엠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무관심하마도 빚이 부담되기 전에 별거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그녀는 이 대화가 있은 지 한 달 후에 벤자민은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엠마에게 회사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그녀에게 치료를 의존해야 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엠마는 빚이 쌓이기 전에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을 제안했지만 베냐민은 이미 대부분의 개인 자산을 기부할 계획을 세웠고 엠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엠마에게 남는 것이 거의 남지 않은 회사의 새로운 리더를 임명했습니다. 아무도 기술적으로 좋은 것을 받지 못해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몇백 달러를 저축했습니다. 벤자민은 몇백 달러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벤자민이 사전에 계획을 그에게서 직접 들어보니 그의 철저함이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가 엠마와 어떤 재산도 분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엠마의 행동 때문에 베냐민이 그러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집은 어떻습니까? 네, 가능한 한 빨리 건물을 비워주세요. 지금은 엄마 집에 머물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당신이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은 여기서 낯선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미 이혼한 엠마는 당신이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은 원래 베냐민이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거기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베냐민과 결혼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서로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벤자민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인데. 어렵군요. 입양에 대한 생각은 우리 결혼 당시 벤자민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지요. 나는 그의 눈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함으로써 그의 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래서 나는 합의에 동의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엠마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가족의 재산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오해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법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보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엠마를 건물 밖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연루시키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는 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요구하려는 그녀의 끈질긴 시도는 우리 변호사에게 불만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회사는 크게 번성하고 있었고 엠마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파산하면 나눌 부가 있을 것이지만 회사는 나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후계자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엠마가 가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혼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 엠마에게 자신은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인내심을 갖고 밝혔습니다. 엠마는 유언장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상당한 빚을 졌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변호사가 분노할 정도로 끈질기게 자신의 추적에 매달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벽부터 황혼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엠마는 벤저민보다 10살 어렸고 25세에 그와 결혼했고 현재 55세다. 30년의 결혼 생활 엠마는 이혼 후에도 베냐민이 사회보장세에서 유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5년이 남은 60세에 도달한 후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연금 분할나는 엠마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그녀에게 알려야 할 어떤 의무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재 엠마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한때 공유했던 집에 살고 있습니다.